오늘은 코드포스 라운드 699가 있었고요. 전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라운드를 참가해서 말아먹었고요. 제가 좀 최근에 왼팔을 좀 다쳐가지고 왜 잘 안 보이냐? 좀 파스를 붙였는데 왼팔을 좀 다쳐가지고 왼팔을 좀 그렇게 뭐 물론 쓰는데 문제까지는 없는데 좀 불편해서 요즘 좀 쉬었거든요. 그랬더니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어쨌거나 안 좋네요. 뭐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뭐 다시 열심히 해야지 뭐. 그래서 오늘은 A, B, C, D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A번은 0,0부터 시작을 해서 이 우주선을 움직여서 그 어떤 우리가 원하는 PX, PY까지 도달을 하려고 해요. 근데 가는데 이 업, 다운,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네 가지 연산이 이렇게 문자열로 주어집니다. 우린 그래서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 이 문자열에서 그 글자를 원하는 만큼 지워요. 아예 안 지울 수도 있고 전부 다 지울 수도 있고 글자를 원하는 만큼 지워서 그, 그 문자열을 그대로 실행했을 때 그 도착점으로 정확히 갈 수 있도록 이 문자열을 조작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 문자열을 조작해서 그 도착점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도착점까지 갈 수 있으면 yes고 갈 수 없으면 no를 출력하면 돼요. 그래서 도착점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거는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좌표평면 위에서 여기 0,0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만큼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로 가는 게 이만큼 필요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이상 위로 가는 게 있어도 그렇게 상관없고, 그리고 아래로 가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른쪽으로 가는 걸 이만큼 남기고 위로 가는 걸 이만큼 남기고 그 나머진 전부 다 지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자열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원래 문자열에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적어도 이만큼 있어야 되고 위로 가는 게 적어도 이만큼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그 yes, no가 나오는 조건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 우리 도착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명령이 그만큼 필요할 거고, 왼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가는 명령이 그만큼 필요할 거고, 위쪽에 있으면 위로 가는 명령이 그만큼 필요할 거고, 아래에 있으면 아래쪽으로 가는 명령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 따라서 해당하는 방향의 명령이 필요한 만큼 있으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각각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각 방향별로 그 글자가 몇 번씩 나왔는지를 세어서 그래서 그 각 방향별로 그 오른쪽으로 x의 양의 방향이죠. 그 오른쪽으로 몇 칸 갈 수 있느냐, 왼쪽으로 몇 칸 갈 수 있느냐, 그걸 세어서 출력을 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y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아래로 가는 거랑 비교를 하게 되겠고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는 거랑 비교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x축, y축 각각에 대해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가를 판단을 해서 필요한 만큼 문자가 들어왔는지를 출력하면 됩니다. 들어왔으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되죠. 다음 문제로 갈게요. 다음 문제는 뉴 콜로니. 이 문제는 어떤 막대기 몇 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산이 주어집니다. 그 산에서 그 산의 높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산에다가 뭐를 굴려요. 그러니까 산에다가 돌을 굴려요. 그럼 돌이 이 규칙에 따라 굴러갑니다. 규칙이 뭐냐?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4, 1, 2, 3 있으면 이렇게
선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굴립니다. 이 굴리는 규칙에 따라서 우리 첫 번째 돌이 가면서 여기서 이리로 굴러 떨어져서 여기에 박히고, 그리고 두 번째 돌은 이쪽으로 굴러서 여기에 박히고, 세 번째 돌은 여기에 박히고, 그런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굴렸을 때 끝까지 걸리는 곳이 없으면 여기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돌이 몇 번째에서 박히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라는 거를 실제로 굴려보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굴려서 우리는 그 돌이 몇 번째에서 박혔느냐, 아니면 떨어졌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K가 굉장히 커요. K가 10억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10억까지 들어오면 우린 돌을 10억 개나 굴릴 수 없어요. 10억 개나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막대기가 100개니까 10억 곱하기 100을 돌릴 순 없어요, 우리가. 왜냐면 그럼 시간 초과가 날 테니까. 그럼 10억 개를 못 굴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좀 굴려보면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굴려서 제일 오랫동안 굴리면 굴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려면 어떤 형태가 됐을 때 제일 오랫동안 굴리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1 이런 식으로 맨 뒤에 있는 것만 이렇게 솟아있는 이런 경우에 제일 돌을 많이 굴리게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돌을 굴리면 이런 식으로 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쫙 계속 차면은 이렇게 이걸 다 채웠을 때 돌이 몇 개나 찼을까? 여기가 n-1이고요. 여기가 100이죠. 100-1이죠. 그러면 이쪽에 아무리 커도 한 99에 99, 아무리 커도 박히는 돌이 아무리 많아도 10,000개밖에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박히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딘가에서 멈추는 돌이 10,000개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10,000개째 이후로는 무조건 굴러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10,000개까지는 직접 돌을 굴려보고, 만약에 돌이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규칙에 따라서 돌을 굴려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n이랑 k를 받고 일단 일정한 횟수까지 굴려봐요. 그 안에 k가 있으면 거기까지 굴렸을 때 결과를 출력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k가 일정한 횟수 10,000번 넘게 굴렸는데 그게 k보다 크면 그냥 무조건 굴러 떨어졌다를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 B였고요. 문제 B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실제로 적당히 작은 해결할 수 있는 숫자 2만 개까지는 굴려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2만 개 밑으로 2만 개 넘게 굴리면 2만 개 넘게 굴린 거랑 2만 개 굴린 거랑 똑같으니까 K를 2만이랑 K의 최소값, 그러니까 K가 2만보다 크면 무조건 K를 2만에 맞춰서 딱 이만큼만 돌렸어요.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돌이 들어가는 곳을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 C로 넘어갈게요. 문제 C는 울타리를 칠하려고 해요. 울타리를 칠하는데 어떤 울타리에 n개의 칸이 있어요. n개의 칸이 있고 울타리의 처음 컬러가 A라는 배열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B라는 배열이 주어져요. B라는 배열은 우리가 울타리를 무슨 색으로 칠하고 싶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A 상태에서 시작해서 B 상태로 울타리를 전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A 상태부터 시작해서 B 상태로 울타리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C라는 배열을 사용을 하는데요. C라는 배열이 뭐냐면 C는 길이가 M인 배열인데 어, 7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정확히 J번째 사람이 와서 시간 J에 와서 딱 한 칸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페인트색으로 칠하고 한대요. 그래서 C라는 배열은 몇 번째 오는 사람이 무슨 페인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이 C 배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열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몇 번째 와서 뭘 칠하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딱 한 칸만 칠해야 돼요. 무조건 딱 한 칸만 칠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사람 와서 안 칠하고 갈 수도 없고요. 두 칸 칠할 수도 없고요. 무조건 딱 한 칸만 칠하고 갑니다. 그때 그 우리는 이런 C에 대한 A, B, C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배열을 처음 A에서 B 상태로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C에 해당하는, 만약에 바꿀 수 있는 경우에는 C에 각 몇 번째 해당하는 사람이 몇 번째를 칠해야 되는가라는 걸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무조건 칠해야 되는 게 문제가 돼요. 만약에 뭐 칠하고 남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10개를 칠해야 되는데 칠하는 사람이 20명이다. 근데 칠하고 남았다. 그럼 칠하고 남은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칠하고 남은 건 어딘가에 그냥 덧칠을 해서 지워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1, 2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둥을 1로 먼저 칠하고 2로 나중에 칠하면 그 나중에 칠한 2의 색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 기둥의 색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칠하는 스트링의 어떤 것들은 그 뭔가에 의해서 덧칠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에 의해서 덧칠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덧칠을 하는 전략이 최적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덧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할 거예요. 덧칠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C가 이런 식으로 99743이라고 들어왔을 때 이 마지막 사람이 칠한 거는, 이 마지막 사람이 칠한 이 3번은 절대로 뭘로 덧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반드시 B에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이 3번은 반드시 B에 존재해야 해요. 그러니까 결과 배열 B에. 그리고 3번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조건이 완성이 되어 있다면, 그럼 우리는 나머지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 7번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3번 위에다 덧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맨 마지막 번호 하나를 확정적으로 쓰는 걸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원치 않는 번호들을 전부 지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 마지막 번호 하나를 칠할 수 있다는 걸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확보를 해서 덧칠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제 뭐를 칠할지에 대한 전략을 쫙 세워놓고, 그러니까 뭐 페인트 몇 번에 대해서 이 배열에서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인트 1번에 대해서 이 배열에서 A에서 B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거랑 C 배열에서 나온 거랑에 대해서 이렇게 쫙 만들고, 뭐 페인트 2번에 대해서 A 배열에서 B 배열로 A 배열에서 B 배열로 넘어가는 거랑, 그리고 C에서의 이거랑 대조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드시 이쪽이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쪽이 더 크면 우린 다 칠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 칠하는 경우가 또 뭐가 있냐면 맨 마지막 번호를 넣을 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맨 마지막 번호는 반드시 B에 존재해야 되는데 B의 맨 마지막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걸 칠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를 해서
스케줄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케줄링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거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서 찾아서 딱딱 대응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여기 맨 마지막 거에다가 갖다 부으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는 페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마지막으로 붙는 자리에다가 남는 것들을 전부 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D번을 보죠. 문제 D번은 AB 그래프. 이 문제는 어떤 그 완전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래프라는 건 모든 i, j 이상에 대해서 i가 j가 다르면 그 i에서 j로 가는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라는 거죠. 그런 그래프가 이런 인접 행렬로 주어져요. 그 인접 행렬의 이 인접 행렬 위에는 반드시 a 아니면 b라는 값이 붙어 있어요. 아니면 그리고 셀프 엣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a 아니면 b로 되어 있는 경로가 주어집니다. 이 위에서 우리는 어떤 길이가 k인 어떤 길이가 k가 아니라 길이가 m인 경로 하나를 찾으려고 해요. 경로 하나를 찾는데 그 경로가 무슨 특성을 가져야 되냐면 그 가면서 지나가는 이 엣지들이 그 A나 B잖아요. 그 엣지들을 쫙 늘어났을 때 그게 펠린드롬이어야 합니다. 펠린드롬이라는 건 여기 그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뒤집어도 같은 문자열을 펠린드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M에 대해서 펠린드롬인 그 경로 길이가 M인 경로 하나를 찾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컨스트럭티브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래프 문제이면서 또 그 좀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케이스들로 나눠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 어떤 그래프의 이 두 점에 대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A, B 이런 식의 문자열을 뭐 여기도 A일 수도 있죠. 그러면 A 이런 문자열을 항상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AB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이게 그 길이가 홀수인 경우에는 팔린드롬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M이 홀수인 경우에는 M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래프가 들어오든 무조건 팔린드롬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그 어떤 AB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요.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런 경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 어떤 그 페어가 있는데 그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둘 다 A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우에는 무조건 펠린드롬이 되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A면 무조건 펠린드롬이 됩니다.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 이게 안 되는 경우 이게 어떻게 하면 더 되고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가 A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쌍 A, B에 대해서 한쪽은 A고, 한쪽은 B인 것들만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모든 쌍 A, B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쌍 A, B에 대해서 그렇다는 건, 어, 그럼 우리는 A가 짝수인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A가 짝수인 경우에는 어, 여기서 좀 더 어떻게 이동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만약에 모든 점에 대해서 A로 가는 A로 가는 게 있고 B로 가는 게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점에 대해서 모든 점에서 A로 가는 방법이 반드시 하나 존재하고 B로 가는 방법이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어떤 점에서 시작하든 그 A나 B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모든 점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A나 B로 갈 수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A나 B로 반드시 갈 수 있으면 그러면 A나 B로 반드시 갈 수 있는 그 점에서 시작해서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항상 A나 B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경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경우를 보면은 어떤 점이 있고 거기서 시작하는 모든 게 다 A인 경우죠. 그런 게 다 A인 경우가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그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할 경우에, 이런 점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그리고 또 안 되기 위한 조건은, 또 돌아오는 게 A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무조건 다 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무조건 다 B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 뭘 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 A에서 움직인 이것들 사이에는 어떤 건 일로 가는데 A고 어떤 건 일로 가는데 B라는 게 성립하는구나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세 개 사이의 사이클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음, 그러면 이거랑 이거 사이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어떤 점이랑 다른 점 사이에는 반드시 한쪽은 A고 한쪽은 B인 게 성립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 A로만 나가는 점 어떤 하나를 두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 될 법한 세 개의 점을. 그럼 이 안 될 법한 세 개의 점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통해서 그 짝수의 스트링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를 구현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떤 짝수의 스트링을 팔린드롬으로 만들려면 A가 안 된다면 우리는 A, B, A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AA, BB, AA,
BB 형태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그 반복되는 게 하나 있고 그 사이에 A가 나오는 이런 구조를 하나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 X, Y, G라고 해봅시다. 이때 우린 여기서 X, Y, G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는 어 X, Y, G, Y, X를 취하면 우리는 이게 A, 어, A, B, B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 개의 점을 잡아서 이 세 개 사이에 이 A, B 관계가 A, A나 B, B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그 세 개의 점을 통해서 AA, BB가 그 반복되는 형태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해봅시다. X, Y, G, Y, X에서 Y, G, Y, X로 계속 반복을 하면 그러면 A, A, B, B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펠린드롬을 어떻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그 B 사이에서 끊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어, 그 이런 식으로 그 A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중간에 시작하는 펠린드롬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그러니까 AA부터 시작하는 펠린드롬이 있고 A부터 시작하는 펠린드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노드 X, Y, G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X, Y, G에서 여기서 X, Y, G의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Y라는 노드의 특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Y라는 노드가 중요한 특성은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A로 들어와서 A로 나가는 노드. 이게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다른 말로는 모든 이 엣지는 한쪽은 A고 한쪽은 B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Y에 대해서 그 Y에서 나갈 때는 B고 Y에서 X로 나갈 때는 B고 G로 들어올 때 B 아니, G로 나갈 때는 A인 이런 노드가 반드시 하나 존재해요. N이 3 이상이면 N이 3 이상이면 이런 노드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쪽이 전부 A거나 나가는 쪽이 전부 A인 노드는 두 개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드 적어도 하나는 들어오는 노드랑 나가는 노드가 서로 다른 게 하나 존재합니다. 그런 노드 하나를 찾으면 그거를 Y라는 노드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AABB라는 이런 팔린드롬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BB 이 형태 중에 원하는 부분을 잘라서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쉽게 이런 형태가 쉽게 유도가 되는 문제는 아닌데 음, 그거를 좀 파악을 하고 나면은 쉽게 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쉽게 금방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 D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문제나 아니면 뭐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게임이나 하다 자야지.
아